놀라셨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연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제가 함께 일하는 사이다 경제와 함께 2021년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이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주식에 관한 심도 있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사이다 경제에서는 재테크, 금융,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쉽고 가볍게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연말 기준 스마트폰 소설 독자 수는 총 2억 6천만 명으로 중국 스마트폰 유저의 41.8%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스마트폰 유저 2명 중 1명이 웹소설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1월 21일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캐나다의 와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는 2020년 7월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과 함께 총 7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 1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계획대로 합병이 완료되면 기업가치 7조 원 규모의 웹툰 웹소설 기반 영상 콘텐츠를 기획과 제작, 공급까지 할 수 있는 한국판 마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웹툰으로 시작한 IP 전쟁은 웹소설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 웹소설 플랫폼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와패드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키싱부스와 영화 맷션 등의 원작을 탄생시킨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한 달 이용자는 9천만 명, 보유 콘텐츠는 10억 편이 넘습니다. 2020년 잔존 매출은 연 385억 원에 달하는데요. 세계 최대 플랫폼이라는 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매출로 평가됩니다. 수익 모델이 약한 탓인데요. 네이버 인수 이후 비즈니스 모델 강화가 기대됩니다. 레디시는 미국 웹피션 시장에서 주목받는 플랫폼으로 한국인 이승윤 대표가 2016년 창업했습니다. 한 달 이용자 수는 약 70만 명, 1년간 30개 오리지널 시리즈와 6,500여 개의 에피소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 규모는 약 1억 3,600만 원, 월 매출로는 30억 원 정도인데요. 후발주자지만 연매출로 환산하면 와패드와 매출이 비슷한 만큼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의 소액결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한국의 소액결제 시스템이란 기다리면 무료, 돈을 내면 다음 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인데 기다리는 사람보다 결제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학계정설이죠. 더불어 누구나 글을 쓰는 와패드와 달리 전문 작가를 고용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신규 콘텐츠를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 명의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식 집단 찬작 시스템을 도입해 퀄리티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게임 업계의 데이터 기반 분석을 도입한 것도 빠른 성장을 이끄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에 웹툰이 있다면 중국에는 웹소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웹소설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이나 영상 같은 이미지보단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에 익숙한 중국인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 연말 기준 스마트폰 소설 독자 수는 총 2억 6천만 명으로 중국 스마트폰 유저의 41.8%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스마트폰 유저 2명 중 1명이 웹소설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IP 시장은 3대 온라인 공룡 기업으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합병 인수되면서 웹소설 플랫폼들은 거대 그룹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외원그룹은 텐센트 문학과 성다 문학이 합병돼 탄생한 기업으로 중국 웹소설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400만 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고 보유 작품 수는 1000만 개에 달합니다. 통합 활용 수치는 대략 위와 같은데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중국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는 1195편, 드라마 1232편, 만화 712편, 활자로 출판된 작품은 6,942편에 달하고 인터넷 작가 판권 순위 1위 탕자 샨샤오가 벌어들인 총수익은 1억 3천만 위안에 달합니다. 중국의 웹소설 콘텐츠로 유명한 것은 랑야방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35억 회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웹소설 시장 규모는 2천억 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화 강국의 명성에 비해 웹 기반 콘텐츠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웹소설 산업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웹소설 플랫폼의 성장보단 종이책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 웹소설 플랫폼 소설가가 대자는 투고형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방문자 수는 400만 명 이상이고 투고 작품 수는 약 58만 개입니다. 2015년 기준 투고된 작품 중 1,500건 이상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에브리스타 일간 방문자 수는 약 1,000만 명입니다. 매일 1만 명 이상의 작가들이 웹소설을 투고합니다.
한국이 대형 포털의 플랫폼이나 웹소설 전문 플랫폼을 통해 웹소설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중소형 투고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소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플랫폼의 유료화를 통해 자체 수익을 내기보다는 출판을 통해 수익을 내는 출판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출판 이후 대중적인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등으로 확장됩니다. 일본에서 웹소설 IP를 다양하게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미노 요루의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가 있습니다. 1990년대 판타지 소설 테마록, 드래곤 라자 등으로 시작해 2000년대의 인터넷 소설 귀현이 열풍이 이젠 웹소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인터넷 소설 옥탑방 고양이가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된 것을 시작으로 매해 평균 2편 정도의 웹소설 원작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웹소설 시장은 최근 더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부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 IP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카카오 페이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조회수는 470억을 넘었고 작품 수는 6만 6천 개이며 업계 최초 1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2,570억 원입니다. 국내에선 웹툰 웹소설이 통합돼서 정확한 이용자 구분이 어려운데요. 통합 이용 수치로 보면 카카오 페이지보다 네이버가 큰 편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2019년 업계 최초로 하루 거래액 2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 1월 2일 기준 하루 거래액이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글로벌 월간 순이용자는 6,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웹소설이 올라오는 네이버 시리즈는 국내 이용자의 MAU가 113만 명으로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의 현재 서비스 중인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업로드 한 달 만에 웹소설 매출만으로 16억 원을 기록했고 재홍황후는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책 플랫폼으로 시작한 리디북스는 최근 웹소설을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매출은 1,150억 원으로 영풍문고 연간 매출과 맞먹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009년 창업 이후 10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의 힘은 웹소설입니다. 웹소설과 웹툰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12억 원의 1거래액을 달성했습니다. 리디북스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70만 명으로 누적 판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한 작품은 470여 종에 달합니다. 활동 작가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웹소설은 스몰 콘텐츠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경제적 관점에서 물리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투입 비용이 매우 적은 콘텐츠라는 뜻입니다. 글만 알면 쓸 수 있으니 그림 실력이 필요한 웹툰보다도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은 그만큼 생산자가 많고 소재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텍스트에 대한 선호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높기 때문에 글로벌 IP 콘텐츠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에 가장 적합한 것도 웹소설입니다. 소설은 모든 지식재산의 원점입니다. 텍스트로 된 이야기는 만화, 영화, 게임, 오디오북 등 어떤 매체로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키운 해리포터, 한국 반도체 시장보다 낫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책으로 완결된 2007년까지 창출한 경제효과는 우리 돈으로 30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총액 230조 원보다 78조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IP의 보고 웹소설. 한 편의 가치는 어쩌면 하나의 국가, 새로운 산업을 건설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IP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